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프의 작가 강남이라고 합니다. 겨울 내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따뜻한 봄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프의 연출을 맡은 오루피나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참석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호프로 이렇게 기자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14명의 배우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의 인사가 끝나는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앞줄에 앉아 계신 유리아 배우부터 차례대로 인사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호프에서 과거 호프의 엄마 역을 맡은 유리아입니다. 네, 저도 유리아 배우와 같은 역할을 맡은 이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프에서 호프를 맡고 있는 차지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호프에서 현재 호프를 지연 씨와 맡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프에서 작은 원고지 K를 맡고 있는 고학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프에서 중간 원고지 역할을 맡은 조현규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큰 원고지를 맡고 있는 장지우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호프에서 베르트 역을 맡고 있는 김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호프에서 같이 베르트 역할을 맡고 있는 손윤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호프에서 과거 호프 역할을 맡고 있는 이윤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거 호프 역을 맡은 이예은이라고 합니다. 호프에서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프에서 과거 호프 역을 맡고 있는 차엘리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변호사랑 카렐 역할을 맡고 있는 양지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변호사와 카델 역을 맡고 있는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배우분들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좀 정리하실 동안 제가 창작진 분들께 먼저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남 작가님과 김효은 작곡가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호프가 무대에 올라가고 난 뒤에 가장 많이 받으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뮤지컬 호프를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지, 그리고 또 제작 당시에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실제 사건을 소재로 삼은 이유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2011년도경에 카프카 미발표 원고 반환 소송에 대한 기사를 접했고요. 당시 그 기사에 까마귀 같은 흰색에 고양이 털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코트를 입고 법정에서 이 원고가 나라고 외치는 그 여인을 봤을 때 저 사람한테 원고는 어떤 의미일까, 저 코트 안에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공연으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아르코 한예주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2017년도에 작곡가님을 만나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작곡가님도 같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과 여러 가지 어떤 걸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작가님이 하루는 평생 종이 조각을 지키고 살아온 모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들을 그 종이 조각만 지키고 살게 만들었나 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겨서 이걸 그거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강남 작가님하고 김효은 작곡가님 두 분은 이제 뮤지컬 호프를 통해서 데뷔했다고 알려졌는데, 보통 신진 작가의 데뷔작이다 하면은 이제 좀 신선하거나 기발함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어서 질문을 옆에 계신 오르피나 연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출님은 그동안 여러 작품을 맡아 이제 다양한 작가나 작곡가분들과 호흡을 맞추셨을 텐데 혹시 옆에 자리하고 계신 신진 작가 두 분이 쓰신 대본과 음악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처음에 일단 대본과 음악을 듣기 전에 간단한 스토리 이런 내용의 작품이다라고 먼저 들었는데 너무너무 소재가 재미있었고요. 원고를 의인화해서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소재가 짧게 들었는데 너무너무 약간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는 제가 이 작품을 얘기 들었을 때는 제가 바로 연출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작업하시는 분 계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스케줄적으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제가 운명적으로 하게 돼서 지금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처음 대본을 보고 음악을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연극적이면서도 굉장히 음악도 너무 세련되고 귀에 너무 남고 마음을 너무 울리는 좋은 대본과 곡을 만나서 너무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처음에 대본과 음악을 듣고 나서 사실 엄청 설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작업하는 내내도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가요? 네, 화강심사의 조성윤 기자입니다. 시험 잘 봤습니다. 먼저 연출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차지현 씨랑 차일래 씨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개막할 때 공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렇게 앞자리에 계신 관객분들 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보면서 솔직하게 음악보다는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질까,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까라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좀 드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작가님과 연출님이 의도한 대로 이제 무대가 만들어졌는지 한 부분 하고요. 하나 더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호프 역을 맡고 그다음에 K 역을 맡고 계신 분들 외에는 다 무대 위에서 앙상블도 같이 하시고 멀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리 역할, 그다음에 뭐 과거의 호프 역할, 그다음에 뭐 그런 분들이 앙상블과 멀티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원래 갖고 있는 역할들이 좀 희석된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여줬던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여운이 좀 길게 이어져야 되는데 끊기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걸 의도하신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차지현 씨랑 차일리아 씨 같은 경우는 자매 맞으시죠? 네,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데 뭔가 연기 호흡이랄까 이런 게 너무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호프와 현재 호프에 대해서 두 분이 혹시라도 의견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에 답변 드리면요. 사실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사실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은 조금 더 쇼적이거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많이 필요한 작품들이 사실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프라는 대본을 받았을 때 이 대본은 무언가 특수한 효과, 미사여구보다는 정말 진실한 감정으로 배우분들께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 주셨던 의도했던 대로 작품이 잘 나온 것 같냐라는 질문에 사실 저는 이 배우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공연을 만든 사람으로서 제 작품에 만족한다라는 건 너무 건방진 대답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배우분들께서 어떤 그런 특수한 장치 없이 배우분들의 감정으로 쭉 끌어나가는 그 흐름으로 이 공연을 완벽히 채워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처음에 연출로서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배우분들께도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자고 했을 때 다 너무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사실은 작품을 저희가 만들면서 연습실에서뿐만 아니라 극장에서까지 와서 저희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더 보태고 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배우분들의 힘으로 작품이 지금 저는 그래도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같이 공감해 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셨던 그 1인 2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끊어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느끼셨던 게 사실은 작가님께서 처음 대본을 주셨을 때 1인 2역을 다 의도하고 작품을 써주셨고 그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K랑 호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배역들이 다 현재 호프가 재판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만났었던 사람들을 1인 2역을 하는데 그 1인 2역의 연결고리가 호프에게 현재 이 재판장에서 이 원고를 뺏으려고 하는 변호사 그리고 실제 과거에 나한테서 그걸 뺏어갔던 그래서 팔아넘겼던 변호사 카델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주지 않고 원고를 넘겼던 조금 어렸던 입장에서 볼 땐 되게 무책임해 보였던 아저씨 그런데 지금 재판장에서도 조금은 결단력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귀가 얇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 재판장 이게 사실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프의 눈으로 보이는 이 현재의 사람들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저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작용을 했었는데로 연결되는 사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작품은 이게 과거의 재현이다가 사실은 아니고요. 호프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재판장에서 보이는 그 사람 등의 재판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듣고 나한테 저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어 라고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K가 그리고 또 호프가 퇴장하지 않고 그 기억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시면 조금 너무 튀어서 산만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저의 의도 중에 하나였던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K와 호프의 시선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게 조금 의도였기도 해서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한 건 공연을 좋게 봐주시고 재공연을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재현 장면뿐만 아니라 K와 호프의 시선을 같이 봐주시면서 또 공감해 주시는 분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제 친동생이 맞아요. 네, 저희 둘 이렇게 있는데 이 무대가 이 작품이 조금이 아니라 저희 자매한테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무대이고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물론 다른 이렇게 같이 해주는 배우분들도 너무너무 다 잘하시고 훌륭하시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좀 특별한 자매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무대에서 비춰지는 것 좀 뭐랄까 저희 둘 다 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개연성이랄까? 그리고 목소리도 좀 둘 다 약간 허스키한 편이어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저와 이렇게 상대되는 역할이 아니라 오롯이 저의 과거 또 저 친구의 저의 현재 그냥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에서 살아오면서 같은 기억을 대부분 많은 부분에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같은 아픔과 같은 기쁨과 그런 것들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실제 저희의 삶과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 물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굳이 뭔가를 더 많이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냥 무대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믿고 하자. 저희 특별한 말 많이 안 했거든요. 그냥 그 의지하는 부분이 서로 굉장히 커서 무대에서도 그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관객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거기서 전해져 오는 힘이 좀 더 그 힘이랄까? 그냥 저희가 친자매이다 보니까 그 기운이 좀 더 특별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야죠. 좋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언니랑 같은 생각인데요. 배우를 이제 뮤지컬을 시작하고 나서 저의 바람 중에 하나가 언니와 함께 작품을 하게 되고 한 무대에 서게 되는 날도 있을까. 그래서 그게 바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나 예쁘고 따뜻하고 순수한 작품에서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인물이 아닌 한 인물을 현재와 과거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기회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지금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피치 시넌스 레이터라고 합니다. 강남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실화를 각색하면서 가장 특징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원고지를 사람으로 바꿨다는 점인데 이제 이렇게 굳이 좀 사람으로 의인화를 해야겠다. 특히 이렇게 좀 젊고 잘생긴 남성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호프라는 공연을 만들겠다고 계획했을 때 육성으로 이 사람한테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K라는 인물이 필요했고요. 근데 왜 남자 역할이냐, 젊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K, 그러니까 원고는 모든 사람의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베르트한테는 친구의 재능이고 마리한테는 베르트와 함께 했었던 과거, 그리고 호프는 무엇을 욕망할까 생각했는데 내가 아닌 것을 욕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늙은 여성이 내가 아닌 모습을 상상한다면 남성의 모습으로 그것도 조금 젊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베르트에게는 친구, 마리에겐 베르트, 그리고 호프에겐 내가 아닌 모습을 한 게 자연스럽게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잘생긴 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생긴 분들이 헬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이제 캐릭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K랑 그리고 호프 역의 각 배우분들께 질문을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야기들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쉽게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의 주인공은 대부분 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이 넘은 흔히 말해, 그래서 할머니가 주인공의 뮤지컬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호프 역을 맡으신 김선영 배우분은 이 역할에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가 궁금한데 먼저 답변 듣고 제가 K분들 질문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안을 해주셨을 때 대본과 음악을 아예 보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냥 역할에 대한 설명을 전화로 들었어요. 일단 궁금해서 까마귀 같은 기괴한 외모에 지독한 냄새, 버짐이 얼굴에 잔뜩 껴있고 넝마 같은 코트를 입고 게다가 30년 동안 나라랑 계속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78세 노파가, 그래서 굉장히 이 여자의 삶이 좀 궁금했었고 배우로서 이런 역할을 해보면 참 재미있고 정말 좀 신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예. 그러면 이제 호프와 이제 계속해서 많은 장면 나오고 있는 K분들께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 호프만큼이나 이 작품에서 많은 관객분들한테 회자되는 캐릭터가 바로 K인데요. 원고를 의인화한 캐릭터 K를 맡았을 때 가장 기대되거나 혹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대표로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아까 젊고 잘생긴 K. 근데 대본을 보고 약간 안심을 했던 건 일단은 대본에는 정확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그래서 굳이 잘생길 필요는 없겠구나 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잘생기게 봐주셨다는 감사한 일인데 매력적인 걸로 좀 정리를 하고 싶고 항상 어쨌든 뭔가를 의인화한 캐릭터, 저희가 쉽게 말해 이제 관념 캐릭터라고 하는데 접근은 사실 배우마다도 다 다를 수 있고 또 많이 공연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캐릭터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의 지점 여러 갈래가 있었는데 과연 K라는 것이 일단은 원고지인데 그것이 호프의 생각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주체성을 가진 정말 오래 서 있는 한 캐릭터로서의 관념 캐릭터냐, 약간 이런 것 중에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정리한 것을 지금 이제 구현을 무대에서 하는 거는 조금은 주체성을 가진 인물로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호프 잘 알지만 그래서 좀 대사에도 그런 게 많아요. 좀 K가 자기 자신에게 좀 죄책감을 표현하는 그런 반문하는 듯한 대사들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조금은 자기가 주체를 갖고 호프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죄책감을 갖고 호프가 제발 나에게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기를 정말 영원하고 영원하는 그런 캐릭터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무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관객석에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는 아마 관객분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형균이도 같이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각자가 아마 조금씩 결은 다르겠지만 아마 큰 틀 안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좀 설정을 하고 열심히 좀 무대에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면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공연전시판 정다현 기자라고 하고요. 김선영 배우님과 차지현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작년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이후로 또 같이 더블 캐스팅이 되신 거잖아요. 이번에 또 창작 훈련이기도 해서 호프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면서 두 분이 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참고하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보는 각자 상대의 호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작년에 아이오와에서 언니랑 같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2008년에 여기서 이 극장이 아니에요. 저쪽으로 스페이스 소극장에서 언니랑 같이 처음으로 뵀었고 10년 만에 만났던 게 이제 작년에 메디슨 카운티의 날이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냥 이래서 좋았다 저래서 좋았다 뭐 이게 아니라 언니랑 너무 좋았어요.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이라고 제가 막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도 되게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닮고 싶은 어른, 닮고 싶은 선배님, 닮고 싶은 여성상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좋아서요. 언니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많이 이게 연습하면서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아 저렇게 저 씬도 저런 대사는 저런 느낌으로 저런 감정으로 그럴 수 있구나. 되게 다채로운 부분을 되게 많이 배웠고 이래서 선배와 후배가 이렇게 좋은 선배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이구나. 난 계속 배우는구나. 지금도 좋아요. 이런 무대에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제가 조언도 구하고 언니한테 많이 여쭤보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기운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진짜 넓으셔서 그냥 막 얘기해요. 언니 만나면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수정도 부리고 하소연도 하고 그걸 다 이렇게 언니도 고되실 텐데 다 들어주시면서 조언해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냥 언니랑 이렇게 만나면 아까도 이렇게 사진 찍고 같이 할머니 분장 할 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사진 찍고 언니랑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저는 그냥 언니 잘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까 둘이 사진을 이렇게 좀 남기자. 우리가 극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분장하고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메디슨 때도 그 초록색 원피스를 같이 왜 안 찍었을까 그 얘기를 아까 했었어요. 진짜 지현 씨 얘기처럼 저희가 시와나이버런스라는 작품으로 10년 전에 만나고 그때 지현 씨 이제 정말 신인 애기였는데도 정말 재능이 훌륭했었고 10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작업을 지금 이제 이어갈 텐데요. 그것 또한 또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누군가를 평가할 그건 아니지만 감히 저희 후배님들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연기와 가창이 이렇게 밸런스를 훌륭하게 갖고 가는 배우가 많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들게 하는 후배 배우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도 제가 언니고 그렇지만 또 같이 보면서 좋은 걸 보게 되고 내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나이가 지현 씨 나이였을 때 과연 저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참 재능이 많은 좋은 후배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대에서 계속 좋은 작품을 만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뭐 같은 역할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다른 역할로도 좀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너지를 서로 이렇게 느끼고 주고받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배우님하고 김선영 배우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공연 먼저 감사드리고요. YTN의 이지은입니다. 그 호프를 보러 올 관객분들 또는 아직 호프를 모르고 있는 관객분들이 와서 공연을 보고 어떤 걸 얻어갔으면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이 작품을 무대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 참 진부한 표현이다. 되게 힘이 되고요. 되게 위로받거든요. 이 작품에게. 그래서 참 저는 이 호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연령대, 특별한 연령층과 상관없이 특별한 어떤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거에 구분 지을 이유가 전혀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함께 기억될 수 있는 그 기억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만 같은 작품이 정말 탄생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호프의 가장 따뜻한 매력과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위로와 지칠 때 제게 힘이 되어주는 이 작품이 고스란히 이곳에 와주신 관객분들이나 정말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요만큼이라도 더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더 이곳에서 용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심이 좀 닿았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자 매력이 아닐까라는 저의 확실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저는 아르코 공연 때부터 지금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연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공연이 뭐지라는 생각을, 이 공연이 뭐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품이 대단히 화려하거나 대극장에서 무언가를 막 설명해주고 보여주질 않지만 이 공연이 관객분들에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뭔가 오감을 열어서 뭔가를 충분히 채워드리게끔 해야 되는 게 공연의 의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아주 소박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따뜻하게 채워가시고 그냥 일상을 사실 때 호프를 기억하시는 무대에서 지금 많이 울지만 많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호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정말 좋은 메시지, 뭐 좋은 착한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지만 어찌 보면 그런 말들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좋은 기운을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뮤지컬 호프 프레스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트 역의 송영진 배우가 이제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랑 앞으로 공연 임하는 각오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어느 시대를 살거나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죠. 그 삶을 저희 공연 호프와 함께 여러분들 위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K가 호프할 때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말을 뒤에서 듣고 있는 저도 참 힐링이 되거든요. 그런 힐링된 위로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느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배우들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느낌 그대로 마지막까지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호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또 기자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배우분들의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무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우선 배우분들과 창작진분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잠시 퇴장해 주시면 바로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이거 아니 옆에 빨간 거. 네. 이쪽에 있어요.